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따증권의 유동환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십니까? 네, 증시부터 그렇죠. 또 이렇게 잠시 좀 쉬어갔던 기간이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1%, S&P 500이 1.2%, 그다음에 나스닥이 1.7%, 스몰캡이 2.44%. 꾸준히 올라가네요. 네, 네네. 역시 예상대로 우리가 지금 바벨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나스닥 같은 성장주들 네네.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 이렇게 양쪽을 들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그 양쪽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미국 증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상승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다면 전체 100으로 본다면 네네네. 지금 뭐 50까지 왔는지 70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남아 있다. 50이라면 50 정도니까 상당히 많고 70이라 하더라도 30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네. 저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네네. S&P를 뭐 거의 5천 가까이로 5천 가까이. 갈 수도 있다라고 네네. 이번 사이클 물론 당장 간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끝물이냐 아니면 증시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 회복과 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네네. 또 기업들이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월가에서는 멜다운이라는 얘기가 많고 이렇게 끝물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끝물이야 그러면 제가 뭐 S&P가 나중에 몇 년 뒤에 5천가 있을 거다는 얘기를 못 하겠죠. 네네. 지금 경기 사이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올해 3월이 지나면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뭐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좀 쉬다가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또 우리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 빠져나와서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을 계산했었을 때 뭐 적게는 10몇 프로, 많이는 거의 50% 가까이 증시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기에서 투자의 끈을 놓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아직 경기 사이클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는 회복을 하고 네네. 이에 맞춰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추세가 나온다면 시장은 아직 추가로 상승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원자재 관련된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두 가지가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 문제 본부장님 좀 해박한 거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원자재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네네. 이 미국계 투자은행들 몇 군데에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그 사이클적으로 이제 몇 년 주기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12년 동안에는 계속 원자재의 추세 자체가 하락하는 네네. 주기. 근데 이제 최근에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가 있고 네네네. 또 블룸버그 원자재 인덱스가 있어요. 네네. 이걸 다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지금 차트가 이 하락선을 깨고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니까 다들 이제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게 아니냐,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원자재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네. 가장 고점을 찍었던 게 1970년대 후반.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었던 게 2007, 8년. 그러니까 이 주기가 거의 30몇 년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2008년에서부터 30몇 년을 하면 네네. 네,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2030년 지나야지 슈퍼사이클이 한번 제대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2007년, 2008년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부동산 버블에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컸었죠. 뭐 네. 철강, 화학, 기계, 뭐 시멘트 등등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원자재 상승을
유발을 했다면 네. 지금에 보시면은 이제 경제가 살아나긴 하는데 네. 살아나는 쪽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 뭐 또는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들, 뭐 전기차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모든 원자재 가격들을 다 띄우기에는 물론 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일어나는 쪽에 집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IT 버블이 끝난 게 네네. 2000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는 이 IT 버블의 재현, 그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쪽보다는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IT 관련된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원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인데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XOP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네. 상장돼 있는. 보시면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서 적절한 가치를 컨센서스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미래 가치의 상승 여력이 0%로 나와요. 기업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낮은 ROE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네네. 회사의 투자 가치는 좋을 수는 없죠.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승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드를 하는 그런 대장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돼야 되는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아닌 것 같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유가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폭 네네. 자체를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거 가장 핫한 게 네.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그 페이퍼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반도체의 주가를 보시면은 네네. 뭐 거의 한 달 정도 쉬었죠. 네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네네. 고점에서 지금 뭐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네네. 저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는 뭐 제가 워낙 반도체를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도체 비중을 50%나 실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걸 말렸습니다.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번에 이 슈퍼 사이클은 반도체에서 온다. 특히 이 뭐 원자재 중에 하나죠, 사실 반도체도. 네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들어간 리튬, 이건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다.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네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네. 예. 뭐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제대로 짚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테슬라가 연관이 돼 있고 또 페이팔도 연관이 돼 있고 네네. 또 몇몇 개 은행들도 이용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베스트뱅크들. 그렇죠? 네네. 자, 결국 그렇다면은 이 관련된 것을 채굴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죠. 네네. 슈퍼컴퓨터를 쓸 때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또한 최근에 보시면은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더 올라가 있는데 이때 쓰던 전기를 쓰잖아요. 네네. 그 량이 지금 6배로 늘었어요. 네. 자, 그만큼 이번 사이클은 뭐 비트코인이든 전기차든 4차 산업혁명이든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산업만큼은 정말로 큰 사이클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네네.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개 산업만큼은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시고
관련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저는 적어도 40%, 많이 가져가면 50% 가까이도 들고 가셔도 이번 사이클이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네네. 오늘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하는 주간이다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뱃돈을 받으신 분이 고민사항이 네. 삼성전자 살 것이냐, 쿠팡 살 것이냐 하는데 지금 쿠팡 상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쿠팡을 살 것이냐의 질문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당연히 쿠팡은 언택트 관련된 산업인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뭐 워낙 지금 보시면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뭐 심지어 그 여러 가지 모든 판매가 쿠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배달이 되고 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매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PSR을 보잖아요. Price to Sales라고 해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PO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작게 보면 30조, 뭐 많이 보면 55조, 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기업이 영업이익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시장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던 알리바바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리테일 시장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거의 10% 정도 전체 소매 판매를 마켓쉐어를 늘려가는데 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의 소매 판매 시장이 2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또 워낙 크지 않습니까? 중국은. 근데 이제 한국이니까 쿠팡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파이 자체가 얼마나 커질 거냐. 결국은 쿠팡이 해야 되는 일은 글로벌리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해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30조일지 55조일지 뭐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원래 없습니다. 이커머스는 해당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쿠팡이 아마존을 추월할 것인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추월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부정적 시각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보통 이런 디스트리뷰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시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쿠팡을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길 수는 없겠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확실하게 잡아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플러스 전환될 때 그때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랬었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이 됐었을 때는 아마 적자일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할 거니까. 근데 그게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매출 속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고 이에 맞춰서 영업 마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꼭 굳이 정확하게 지금 확신이 안 쓰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이 확신이 쓰는 종목을 버리고 쿠팡을 산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